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곳 낭만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낭만살롱의 주인장 김민광입니다. 피아니스트 강소연입니다. 무대 위보다 더 드라마틱한 예술가들의 삶, 또 그 안에 담긴 낭만과 진심까지 저희가 아주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려온 분이 드디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낭만 가득한 예술 이야기 낭만살롱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어제 잠도 못 잤어요. 맞아요. 선생님 보니까 정말 꼬북조화스럽게 꼬북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아, 네, 가끔 네, 듣습니다. 맞아요. 예, 이 귀여운 별명 덕분에 젊은 팬들 사이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으신데요. 꼬북조화 별명 처음에 들었을 때 어땠어요? 아, 저 너무 좋아요. 아, 저 그래요? 꼬부기를 원래 좋아했었고 약간 머리는 없지만 약간 귀엽게 생겼잖아요. 너무 닮았어요. 머리가 아예 없죠, 그래서 약간 혹시 착하게 가봐? 생겨서 뭐 외모는 꼬북이지만 실력은 완전히 뭐 거북 왕이죠.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무려 9관왕. 아마 옆에 자막으로 이제 주룩주룩 나갑니다.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튼 네, 나가고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예. 근데 이 수많은 무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람브라 국제 콩쿠르라고 예. 제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콩쿠르 중에 하나인데 그 콩쿠르 본선에서 한 3초가량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3초가 그 무대 3초가 3분 같죠? 맞아요. 3년. 맞아, 3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 정말 너무 아찔해서 무너졌지만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네, 에라 모르겠다. 네. 되게 중요한 정신이에요. 될 에라 대로 되라 모르겠다. 했는데 맞아요. 결과는요? 1등. 아니 3초간 놓치고 네. 멘탈이 붕괴됐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이제 한 가지 더 네. 자랑하고 싶은 거는 또 있어. 청중상을 받은 거예요. 오. 그래서 가장 스페인, 기쁘죠. 네, 스페인 청중 분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직접 해주시는 건데 예. 그때 청중상까지 같이 받아서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잘 끝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만회가 안 돼요.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근데 이런 아찔한 경험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아찔해. 인생 아찔해. 근데 한 번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탈리아의 소도시에서 열리는 피탈루가 콩쿠르 있어요. 이 콩쿠르는 굉장히 권위 있는 콩쿠르여가지고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돼 있어서 유일하게 군면제도 가능한 그런 콩쿠르예요. 군문제 콩쿠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면 모든 남자 연주자들이 네. 다 거기에 목숨을 맞아요. 걸기 때문에 거기 2차 예선 때였는데 그게 한 9시부터 이렇게 열리는 거였는데 이제 8명 중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네. 1번, 1번, 네, 1번, 수고하셨어. 2번 아니죠, 네. 사실은.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9시부터 연주면 보통 저의 루틴으로는 6시나 5시 반에는 일어나야 이게 손이 풀리고 몸도 풀리고 좀 되잖아요. 아침 9시에 연주해야 되는데 8시 45분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정신 안 차려? 네. 7, 8분 거리에 있었어요. 걸어서. 그래서 정말 뛰다시피 기타를 메고 막 허겁지겁 뛰어서 정말 숨도 못 고른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의외로 너무 편안한 거예요, 또. 그 아람브라 그때도 안 나? 콩쿨 때랑 비슷하게 네. 그냥 다 논 거죠. 그냥 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했는데 또 잘 된 거예요. 올라갔어요. 본선에 올라가서 와. 그때는 본선에서는 2등을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값진 엄청 잘한 거죠. 엄청 본선에 올라가는 거 귀한 자체가. 상이었고 제가 1번을 많이 뽑거든요. 많이 제비운이 뽑아요. 좀 그런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 1번을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제가 1번을 뽑으면 알았다는 듯이 어. 친구들이 그렇게 그렇죠. 박수를 그리고 규희 씨가 있으면 안심할 것 같아. 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네. 제가 정말 1번 많이 걸려서 네. 한국보다 일본, 뭐 유럽 이렇게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으신 게 맞죠? 데뷔가 그것도 무려 NHK 교향악단. 데뷔가요? 데뷔는 아니고 예, 예. NHK 교향악단과 연주를 하는 것을 약간 일본에서는
연주자의 정말 하나 업그레이드되는 또 하나의 데뷔 무대처럼 이렇게 생각을 서울시향이나 뭐 하세요. KBS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에. 저희 이제 매니지먼트로 연락이 와서 예. 이제 공연을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떤 나머지 아랑페즈 협주곡이라는 곡을 하는데 이 1악장과 2악장 사이에 음이 전혀 다른 그 조율을 해야 돼요. 튠이 원래는 미로 되어 있는데 1악장 때 레로 바꿨다가 2악장 때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이 또 이렇게 좀 됐었는지 미로 다시 올렸는데 다시 내린 거예요, 그거를. 올렸다는 게 뭘로 올렸지? 스위치 껐다 켜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 조율. 조율을 튠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아예 그 시작이 완전 다른- 다른 음을 네. 내게 되는 거라서 2악장 시작할 때 첫 음부터 다른 음이 나는 거예요. 불협화로 시작했어. 맞아요. 정말 했어요? 지휘자분이랑 다행히 눈이 맞아서 눈치를 바로 채주셔서 바로 첫 화음 치자마자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고 해서 시간을 갖고 좀 줬구나, 다시 시간을 또. 네, 다시 조율을 말을 할 수 낮추는. 없으니까 예. 공연 중에. 맞아요. 만약에 지휘자분이랑 눈이 안 그렇죠. 마주쳤더라면 그냥 끝까지 불협화로 가야 되는. 그렇게 중간에 멈추거나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찔했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게 지금 중요한 일마다 계속 이렇게 맞아요. 봐. 아주 그냥 혼나겠어요. 막 이렇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 클래스. 맞아요. 오늘 이렇게 교훈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 저래도 되나?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본에서의 인기는 겸손 싹 빼고 어느 정도예요? 일단 길 가다 알아보는 사람은 절대 없고요. 제가 제일 기뻤던 건 클래식 그 음반 파는 곳이 있어요. 타워 레코드라고 물론 클래식 음반 말고도 당연히 파는 그런 어디 도쿄에 음반 있는 거예요? 발매점이 네. 네. 음반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가 앨범을 낼 때마다 거기 클래식 코너에 이렇게 진열을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때때로 굉장히 크게 진열을 해주실 때도 있어서 입간판도 막 있고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균씨? 거가 있을 때가 아. 있어서 일부러 쓱 보러 갔다 안 갔다. 많이 갔죠.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지. 올해가 벌써 일본 데뷔 15년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세계 무대를 누비는 아주 글로벌 기타리스트로서 각 나라 청중들의 반응이나 에너지가 좀 다르잖아요. 네. 가장 그 인상 깊은 문화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상 깊은 곳은 한국이에요. 가장 인상이 깊고 가장 설레하면서 연주하는 곳은 한국인데 들어올 때부터 약간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는 무대에 네. 들어오실 때. 네. 제가 어떻게 연주할 줄 알고 아니 우리 아까도 벌써 오면서부터 근데 어떻게 저희가- 말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굉장히 바로바로 반응이 오기 때문에 연주할 때마다 되게 좋아요.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용하게 박수를 치세요. 브라보 같은 거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연주하는 무대 안에서는 약간 연주 마음에 안 드셨나? 약간 이런 마음도 드는데 네. 약간 눈치 사인회를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사인회를 하면 그때 이제 1대1로 마주쳤을 때 얘기를 따뜻하게 한마디씩 꼭 해주시거나 뭐 손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손편지까지. 네, 이제 그때 제대로 그 반응을 알게 돼서 요즘에는 반응이 조금 뜨뜨미지근해도 좋아하시리라 믿고 하고 있어요. 눈치 그렇죠. 안 일본 보고. 팬들은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약간 그 배려 문화 그런 게 많아서 네, 공연할 때는 조용조용. 조용해야 된다. 네. 끝나고 그런 게 이렇게 있는 하는 것 거고. 같아요. 또 한 군데 맞아요. 더 해주세요. 그리고 재밌는데요?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유럽 안에서도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박수가 긴 편이고 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무조건 브라보를 외치세요. 입으로 이렇게. 예.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기립박수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확률적으로 좀 많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클래식 기타 하면 뭐 보니까 스페인과 남미 작곡가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클래식과 그들과의 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왜 스페인 음악이 많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집시들이 많이 연주한 악기가 기타라고 해요. 근데 집시들이 많이 이제 옮겨 다니고 거주했던 지역들이 남미나 아니면 뭐 스페인 뭐 남부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서 기타가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거기에서 기타 작곡가도 또 안달루시아 태어나게 되고. 지방에 맞아요. 많았었죠. 네. 네. 이게 정말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 아주 기초적인데 클래식 기타를 그럼 언제 왜 시작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유학을 하셨어가지고 일본에서 그래서 어릴 때 일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1살부터 5살까지 살았는데 어머니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취미생활을 찾다가 비트즈를 너무 좋아하셔서 소위 말해서 통기타를 치시려고 이제 학원을 찾았는데 그 학원이 클래식 기타만 가르치는 학원이었던 거예요. 한 만 3살 지났을 때쯤에 선생님이 작은 악기가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라고 이렇게 주셨나 봐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도 한 몇십 분씩 기타를 들고 곧잘 집중해서 했었나 기타도 봐요. 그렇게 작은 게 있어요? 일본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는 아직 그렇구나. 그때는 그러니까요. 없었고 한국에 5살 때 돌아와서도 제가 너무 기타를 하고 싶다고 제가 졸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계시는 선생님께 이제 찾아가서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거절당했었어요. 너무 어리다고. 몇 살 때였는데요? 5살 때. 진짜 기타의 영재네요. 그렇게 어린 때 시작했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클래식 기타를 정말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었어요. 이런 아기 꼬부기가 정말 클래식의 거북 왕이 될 수 있게 영향을 준 스승님이 2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네, 제가 그 5살 때 찾아가서 거절당했었던 처음에 그 분이신데 리여석 선생님이신데 얼마 동안 배우셨어요? 한 10년간 5살부터 15살까지 그리고 또 일본에서 잠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다가 유학을 갔어요. 비엔나로 유학을 가서 알바로 피에리 선생님. 피 너무 유명하신 세계적인 맞아요. 거장이잖아요. 네. 음악인들은 다 이 정도예요?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기타를 네. 알고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시는 남미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예. 그 3분 중에 한 분인데 사실은 동경음대를 들어갔다가 자퇴를 하고 하루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뵈려고? 네, 예. 1학년 때 자퇴를 해버리고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피에리 선생님은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주자잖아요. 눈빛이 그래서 벌써 맞아, 달라요. 그래서 정말 제가 레슨을 받으러 가면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듣겠다고 맞아. 내 거보다 선생님 거 듣는 게 행복한.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한 분, 그래미상을 수상한 클래식 기타의 거장, 데이비드 러셀의 극찬을 받으셨잖아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네. 어떤 극찬을 받았는지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박규희는 그녀가 연주하는 모든 음의 흥분과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그녀의 기타는 음악에 빛을 더하고 음악의 기쁨을 청중과 나누게 한다. 예, 이분은 제가 틈틈이 이제 러셀 선생님이 오시면은 무조건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러 가고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죠. 마스터 클래스가 뭐예요? 개인 레슨 말고 여러 청중들도 청소년 있고 앞에서 네, 레슨을 레슨을 받는 거예요. 공연처럼 하는데 레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연주자가 되고 나서 아웃풋만 있기 때문에 인풋을 좀 더 갖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간 스페인에서 지냈는데 그때 이제 2주간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이제 스페인 유학 마치고 나서 제가 연주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연주 활동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하셨는데 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멘트가 필요하거나 너를 보증해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하셔서 내가 보증해준다. 네. 이 기타가 이 기타가 그 기타 아니에요, 이 기타가. 다니엘 프리드리히가 제작한 명품 악기라고 들었습니다. 이 귀한 악기의 매력은 뭘까요? 기타의 특성상 그 한 음을 지속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점점. 근데 이 사라지는 이 시간이 최대한 길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절로 악기가 노래하는 듯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갖게 되고 나서부터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기타를 통해서 많이 더 배우게 되고 언제부터 이 악기를 사용하게 되셨어요? 2009년에 이 악기를 갖게 됐어요. 근데 기타랑 연주자랑 또 이른바
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아요? 느껴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음색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너무 이 악기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아니면 어쩌면 이 악기를 갖게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든 너무 잘 맞는 통기타는 뭐 이거 뭐 피크로 네, 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네요. 저희는 다 손톱으로 네. 치고 있어요. 피크 역할을 손톱으로 해서 각자 하나하나 음을 쳐야 되고 역할이 다 있거든요. 멜로디도 쳐야 되고 베이스도 쳐야 되고 그 중간에 내성이 진행되는 부분도 쳐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손가락으로만 쳐야 돼요. 손톱과 살 이렇게 이용해서. 근데 그 통기타는 보통 줄 매고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무릎에 이렇게 걸쳐서 가로로 길게 해서 막 치는 것 같은데 클래식 기타는 뭐 줄 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다리 올려놓고 치네요. 이렇게 발을 발판에 이렇게 올려야 되고 하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낮은 상태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 손목에 많이 꺾이고 이렇게 많이 꺾이면 힘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손목을 최대한 일직선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가 그렇구나. 바뀐 것 같아요. 그 박규희 기타리스트 하면은 정말 트레몰로의 장인이라는 수식어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요. 그 트레몰로를 가장 잘 표현한 곡이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잖아요. 그 어려운 트레몰로를 연습하고 다듬는 그 규희 씨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오히려. 트레몰로 뭐예요? 트레몰로라는 일단 그 언어 자체가 떨림이라는 뜻인데 나 지금 음을- 트레몰로 아니 그거 아니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음을 세 개로 쪼개야 돼요. 그래서 약지를 써서 세 개를 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이 두 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거를 베이스와 함께 쳐야 돼요. 베이스를 한 번 내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이거가 계속 이어져서 천천히 치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치면 되게 간단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빨리 치게 되면 되게 선율이 다양하게 들리니까 가장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힘을 빼는 건데 빼기 위해서는 작게 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며시 쳐봐요. 그러다 괜찮아지면 조금씩 이게 음량을 높여가는데 그러다 음량이 높아지면 또 삐걱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작아지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손을 풀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타랑 확실히 피아노가 비슷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왜냐면 하나하나 집하는 집듯이 손가락이 우리도 독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도 손가락 독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따로 연습법이나 뭐 스트레칭 이런 거 알려주세요. 진짜 기타에서는 정말 이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이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치는데 한 프레이즈 안에서 어떤 멜로디는 약지로 쳐야 되고 어떤 멜로디는 중지로 쳐야 되고 어떤 멜로디는 또 검지로 치고 근데 그게 매 초마다 그 역할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각자 다른 음색으로 제가 마음껏 칠 수 있게 다 다르게 치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손가락 분리라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강조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면서 똑같은
그 뭐랄까 똑같은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군데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면서 의식이 되면서 이게 음량이 하나만 더 커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 성부 중에 내가 원하는 성부를 선택해서 낸 맞아요. 그런 등. 이거 완전 그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박규희의 뭐라고 그랬죠? 마스터 클래스? 네. 선생님 오늘 딱 비싼 돈 내고 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네. 궁금한 게 그렇게 손이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럼 손 보험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딱히 없어요. 그러면 뭐 따로 손을 다치면 안 되니까 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저는 손보다도 손톱을 관리를 많이 해야 돼서 손톱이 깨지면 손톱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손톱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거나 이렇게 좀 찢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강력 접착제를 가지고 다녀요. 제 파우치에 보면 저기에 이제 제 파우치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 접착제가 있어요. 들어 있어서 깨지면 바로 그걸 이렇게 메워야 돼요. 이제 기타를 이제 힘드실 테니까 기타님 안녕. 네. 쉬세요 기타님. 네, 옆에서 들어보니까 클래식 기타를 옆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한국에서 클래식 기타는 조금 생소한 악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기타 하면은 클래식보다는 어쿠스틱이 유명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많이 그래도 알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기타를 알리면서 제 후배들 기타리스트들이 더 다양하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싶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홀에서 연주해보는 것 아니면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공연에 초대받아서 연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서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한국에 기타를 전공할 수 있는 대학교가 많지 않아요. 아, 맞아요, 몇 개 없죠. 네, 그래서 네. 음대 정말 딱 정해진 몇 군데만 있어서 입시 때 많이 포기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놓게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좀 그런 교육적인 길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수록 선생님 연주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 그게 실력뿐만 아니라 그 기타에 담긴 정성, 그 감성 그리고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까지 존경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스페인 곡이 떠올랐고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라노스 시적 왈츠를 이제 제 학생들이 많이 연주를 하는데 우리 규희 씨가 그걸 기타로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곡을 들으면서 우리 규희 씨 연주를 굉장히 많이 듣고 아주 즐겨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곡의 1번을 제가 피아노로 우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한번 듣겠습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예. 제가 이 곡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원래는 피아노 곡이거든요. 오리지널 피아노 곡인데 이 곡을 기타로 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음을 조금 뺐어요. 타협을 본 거죠, 많이. 근데 이렇게 꽉 찬 음을 들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이 곡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자, 무대 밖에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연주 외의 시간에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또 취미가 있으실지 궁금해요. 요즘에는 그냥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이 없는 날에는 그냥 집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하루 일과 끝나면 맥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피로도 풀고 그때 몰아서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규희 씨는 굉장히 무대에 많이 오르는 그 직업이잖아요. 규희 씨만의 그런 징크스, 그런 루틴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 연주 전에? 네,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징크스를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너무 사로잡힐까봐 없는 척을 하고 있어요. 하나 루틴이 있었는데 루틴이라기보다 저를 되게 혹독하게 했던 게 있는데 네, 너무 긴장하면 긴장할 때만 땀이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나다가 이제 여기는 잡아야 미끄러지고 되는데. 예. 여기는 이 땀 때문에 끈적거려서 줄이 미끄러지질 않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붙어서, 네. 줄에 붙어서. 그래서 물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공연 전에? 네, 공연 전에, 이 연주 전에. 콩쿨 수분이 없으면 때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는 뭐 연주 3시간 전, 뭐 콩쿨 시간이 뭐 5시에 있다. 그러면은 한 2시부터는 물을 안 먹고, 그러니까 점심 먹었을 때 물 안 먹기 뭐 이러는 걸로 했는데 그게 살짝 효과가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렇게 안 그날 보면 독하네. 제가 생각해도 제일 독했던 시기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콩쿨 하던 그 20대 때. 그건 거의 내시경 전날인데. 그냥 스스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었어. 검진을. 그런 혹독한 그런 루틴을 갖고 지내다가 그 또 이게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고쳐봐야겠다 해서 다시 돌려놨어요. 그 밤부터 안 마시던 거를 조금씩 아침까지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서 땀이 나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도록 여기에 바셀린을 발라놔요. 기타에다가. 그래서 바셀린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살짝 손 끝에 묻히면 땀이 있어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기름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식은땀이 나는 것을 그런 걸로 요즘에는 물이 아니라. 이런 시기를 지나시고 정말 뭐 대단히 멋진 성공을 하셨는데 하지만 분명 이런 크고 작은 그 속에는 크고 작은 좌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몇 개 듣기는 했지만요. 우리가 그 스스로 생각해도 좀 우픈 흑역사 또는 실패담 이런 거 있을까요? 뭐 그때 지각한 것도 지각이 아니라 늦잠 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콩쿨의 목적이 이 뭔가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랬었거든요. 네, 상금을 위해서.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막 여유 있는 집은 아니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이 이제 한정돼 있고 콩쿨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엔나에서 크로아티아 콩쿨을 나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면 되는데 야간 버스를 타요. 7, 8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야간 버스라서 이제 호텔비가 안 드는 거죠. 밤에 자면서 가서
그날 아침에 그날 당일에 연주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20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게 안 되죠. 컨디션이 잠을 좋으니까. 정말 그 늦잠과 반대로 너무 못 잤으니까. 그러네. 그 상태로 해서 1차 예선에서 당연히 탈락을 했고, 근데 탈락하니까 더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본선까지 호텔은 이미 예약이 돼 있는데 그쵸, 이거- 떨어질지 모르고 다 그렇죠. 미리 예약했잖아요.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싼 호텔로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까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크라티엘도 되게 많이 여행 여행 간 김에 뭐 아유 뭐 아, 예. 동네를 많이 이제 탐방을 많이 하고, 아무튼 그걸 교훈 삼아서 충분히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 전날에 가서 적어도 준비하는. 그 약간 늦잠장이 요 다음 아닐까요? 혹시?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아. 그 다음이에요. 왠지. 한참 다음에. 맞네. 자려다가 너무 많이 잘 잤거든요. 집었대요. 맞아요. 제 네. 콩쿠르 네. 초창기였거든요. 아. 그 실패는. 이제 드디어 그 선생님의 연주를 만나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뭘 들려주셔도 뭐 다 좋을 거지만,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우연히 또 선생님께서도 스페인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스페인 곡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피아노가 오리지널인 곡인데, 아스투리아스라는 곡이고, 알베니즈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 명곡을 우리 기희 씨의 연주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트레몰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낭만 살롱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죠. 아, 오늘 말씀 너무 잘 듣고 음악도 너무 잘 들어서 오늘 제가 두 분 처음 뵙는 건데, 사실 이 유튜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분장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금발거리고 오셨군요. 네, 그걸 내심 기대하고 왔는데, 예, 멀쩡하죠. 서울사 가겠죠? 네. 이 세련된 모습으로 이렇게 계셔가지고, 사실 처음에 이렇게 좀 놀랍기도 하고, 너무 내적 친밀감도 사실 있었어가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저희 낭만 살롱에 고정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기희 씨가 생각하는 낭만은? 낭만은 쉼인 것 같아요. 좋다. 힘든 순간에서 쉬는 그때마저도 약간 어느 때든. 예, 그럼 낭만 살롱은 여기서 박규희 씨와 함께 문을 닫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를 모시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